문재인 청와대 정부에서 인사 검증 절차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아주 새로운 절차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통 인사 검증은 청와대에서 다 하는 줄 알았죠. 인사청문회 가기 전에.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아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쥐고 있던 아주 큰 권한을 내놓는 것인데 스스로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면서 그러면은 청와대가 자기들이 쥐고 있던 칼자루를 내놓겠다. 그러니 내놓는 그 마음이 바뀌기 전에 얼른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청와대가 2019년 3월 31일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기록을 검증하고 또 세간의 평가를 검증한다. 그러니까 그 인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이런 것을 검증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인사검증을 완결하는 것은 결국 국회의 인사청문회 그리고 언론의 취재, 이런 것이 완결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인사청문회 그리고 언론의 보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완결이니까 그것이 없으면 인사검증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얼마나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을 했습니까? 언론에서 뭐라고 하건 국회에서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하건 상관없이 그냥 임명해 버렸죠.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국회 인사청문회 그리고 언론의 취재, 이것이 인사검증의 완결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게다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검증이 얼마나 변변치 않은지에 대해서도 또 고백을 했습니다. 중앙일보 2019년 4월 1일자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후보자 본인이 거짓으로 답을 하면 본인 말고는 사실관계를 알 수 없다. 바로 세간의 평가 검증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적 기록의 검증, 문서, 개인의 신분, 또 경력, 그런 데 대한 자료 검증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실은 없다. 세간의 평가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만 해도 그저 속아 넘어가는 무력한 입장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중앙일보 같은 날 2019년 4월 1일자 보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장관 후보자들은 검증을 받을 때 많게는 A4 용지 100장가량의 자술서를 써낸다고 한다. 조동호 후보자의 경우 자술서에 관련 체크 항목이 있기는 했지만 본인이 허위로 기재하는 바람에 확인을 못했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 공직 후보자의 자술서라고 하는 것이 허위로 기재하면 청와대는
속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A4 100장가량의 자술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 체크 항목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흡사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거의 그 내용이 흡사할 것으로 보는데 청와대에 가면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라고 하는 그 문서 파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본문만 이것이 66쪽인데 좀 빽빽하게 그렇게 들어있고 여기에 7대 비리 체크리스트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본문 앞에 제일 첫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질문서는 검증 담당 기관이 적격성 여부 검증 시 활용하는 중요한 기초자료입니다. 고위공직 예비 후보자로서 국민들께 자신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드린다는 마음으로 충실히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에 따르는 책임과 함께 향후 공직 임용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은 인사검증 목적으로 사용되고 개인정보로 보호될 것임을 밝힙니다. 다만 허위 답변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답변 내용이 공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이 그 질문서 앞부분의 첫 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허위 답변이 명백한 경우에는 답변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지요. 그런데 4월 1일 동아일보에서 다음과 같은 보도를 했습니다. 윤 수석은 본인에게 질문을 했지만 부실학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그래서 검증 과정에서 누락됐다. 후보자가 쓴 서약서에는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할 경우 관련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약서도 썼다 하는 것이죠. 그 답변에 있는 내용을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이번에 그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을 한 답변 내용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는 조동호 씨의 답변 내용을 공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가 거짓말을 한다. 그렇게 국민이 의심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은 훨씬 무거워지죠. 따라서 조동호 씨가 속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국민이 보면서 그래서 청와대가 속았구나, 저 말을 믿고 속았구나 하는 그런 국민의 이해를 받으려면 답변 내용을 상세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표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첫 번째 요구입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한 요구다 하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3월 31일 브리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미흡했다. 바로 조동호 씨가 자술서 체크 항목을
허위로 기재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속수무책인가? 그런데 청와대 측은 정말 그렇다 하고 거듭 확인을 해줍니다. 4월 1일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의 관계자, 직접 그 민정수석실 그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후보자 본인이 거짓으로 답하면 본인 말고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알겠냐? 대책 없다 하는 것이죠. 같은 날 동아일보는 윤도한 대통령 국민소통수석 비서관이 한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해외 부실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청와대도 검증해서 걸러낼 수 없었다. 결국 정부가 검증 능력이 없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죠. 그러면은 청와대가 지금 오직 한 가지 의존하고 있는 7대 배제 기준의 적용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은 그것이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공직자 사전 질문서에서 7대 비리 항목을 어떤 식으로 체크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합시다. 위장전입 항목입니다. 질문: 인사청문 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번 이상 위장전입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 이것은 후보자가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예, 아니요, 추가 확인 필요.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참고 표시를 해놓고 설명이 더 있습니다. 예 또는 추가 확인 필요라고 답변한 경우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후보자가 알아서 아니요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은 알아서 기술을 하도록 이렇게 후보자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어떤 것을 체크하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만큼 하게 되면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밝힐 능력이 없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여러 사람이 그것은 밝힐 수 없다. 이렇게 한 것이죠. 이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7대 배제 기준은 확실히 잡겠다고 했던 체크 방식입니다. 본인이 아니요 하면은 그냥 끝나는 것이다. 몰랐다.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이 조동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 나중에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으면 그냥 가는 것이죠. 청와대는 없는 것으로 곧이곧대로 믿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질문서, 이러한 자술서, 그것을 본인이 체크한 다음에 그냥 그것을 100% 믿어버리는 이러한 인사 검증이 무슨 검증의 역할을 할 것인가? 그저 통과 의뢰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질문서는 청와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저 청와대가 이미 다 완성된 질문지 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민정수석실이 특별히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검증이 없는 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민정수석실이 그저 설문지 주고 체크하면 그거 받아와서 그걸로 끝이다. 본인이 인정한 것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굳이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할 필요는 없겠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그것을 운용하는 일은 국민의 부담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기관은 둘 필요 없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민정수석실은 인사검증 업무에서 손을 떼어야 하겠죠. 결국 이것은 청와대가 인사검증 업무에서 손을 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서 같은 것은 후보자가 작성을 해서 직접 국회에 제출을 하면 결과는 동일하죠. 그 대신에 쓸데없는 과정 하나를 생략할 수 있어서 좀 더 국민에게 충실한 그런 정부가 되겠다.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인사청문 권한은 정부에는 없고 국회와 언론에 있다. 이렇게 되겠죠. 청와대 브리핑이 인사검증의 완결은 인사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회 하고 언론의 취재, 이 두 가지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하던 인사검증 중에 공적 기록 검증, 이것은 자료를 그냥 보내면 되니까 이것은 국회가 맡아서 하면 될 것이고, 세간의 평가 검증, 이것은 언론이 맡아서 하면 되겠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세간의 평가 검증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번에도 보았듯이 언론은 아주 잘하고, 그리고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에서는 후보자의 거짓말은 속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사수석실도 마찬가지인데 청와대에서는 누구나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면 속수무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세간의 평가 검증 이 부분은 현재의 청와대는 검증 기능을 못한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어떻든 국회와 언론은 잘 해냈다. 그것 또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하는 일은 안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인사청문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심층 취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국회는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야 하겠죠. 그것을 밝혀내기 전에는. 물론 언론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대통령은 지명 철회를 해야 할 겁니다. 이렇게 인사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사청문 쪽으로, 그리고 언론의 취재 쪽으로 그 권한이 넘어가면서 청와대의 권한은 내놓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청와대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래서 그들이 변명을 하면서 내놓은 이야기를 우리는 우리의 이 시스템을 좀 더 진보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풀이를 해보았고, 또 이렇게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